안녕하십니까. 12월의 2주차 토요일마일인 14일 일요일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고픈 장석입니다. 2주차 일요일마고요. 금일 경마는 이제 2014년도 마지막 대상 경주인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는 경마일입니다. 뭐 구경주 들어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라고 하면은 이제 부산까지 오픈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경주의 박진감이라든가 그 흥미, 그 진지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금년도 최고마는 도대체 뭘까? 부산의 최고 마필들이 올라오고 서울의 최고 마필들이 붙어서 정말 치열함이 있는 게 좀 그랑프리인데 아마 제 생각에 그랑프리가 오픈 경주로 시행이 되면서 시행됐던 전체 레이스 중에서는 금년도 그랑프리 경주가 가장 혼전도 면에서는 좀 빠지지 않냐. 긴장도 면에서는. 그러니까 경주 자체에 대한 혼전도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장도 면에서는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A급이라고 치부되는 마필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진짜 강자라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어떤 설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야말로 걸출한 그런 좀 괴물 같은 마필이 배출되지 않았던 그 한 해지 않겠냐. 그게 그대로 이제 그랑프리로 티용이 됩니다. 일단은 그랑프리가 시행되는 경마일 날은 전체적으로 역대 레이스를 보면 전체적인 배당들이 조금 약한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초 경마였던 지난주보다 출전두 수가 빠진 상태에서 시행이 되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 경마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마를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최근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출마두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정계가 부딪히는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해서 이번 주는 정계로 좀 풀어내야 될 경주들이 좀 있다. 해서 경마의 본질을 가지고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팅해줘야 될 경주들이 좀 있는 만큼 금주 경마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승부 의지? 어떤 이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경마 분석에 있어서 본질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일요 경마도 역시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시행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오세요. 제가 경마만큼은 독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2주차 토요일마일인 14일 일요 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200m) 시행되는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자, 9두의 굉장히 단순한 편성이고요. 일단 2번마 매니머니, 4번마 마리아고, 8번마 카리스마 킹까지 인기마들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2번, 4번, 8번이 최근에 기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배당은 2810상이 높죠. 두 마필 다 직전에 5군 경주에서 입상이 나왔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마필들이겠고,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4번마 마리아고 역시도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게 의외로 힘이 붙고 있다. 이게 좀 확인됐고, 마리아고의 최고의 단점은 스피드였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 보완이 눈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나 원래 이 마필이 조교 때 눈에 이렇게 확 차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조교 때는 눈에 많이 차더라고요. 많이 차고 체중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조교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만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32조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강하게 조교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먹었단 말입니다. 물론 현장 가서 체중의 변화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체중이 많이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딱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쉽게 보면 인기마사에서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4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매니먼이라든가 8번마 카리스마 킨이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번마 매니먼이도 상대마를 4번, 8번으로 보고 8번 역시도 2사로 보고 4도 2팔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기마들이 그 딱 세 마필이 자기들만 보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전개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외곽의 9번마 썬업. 이게 5월 달에 박태종 기수가 선행으로 입상을 시켜놨고 7월 달에 인기마로 나왔다가 당시에 외사를 했습니다. 주행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을 2번을 받고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교를 해요. 물론 두 번째 재검이었던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던 11월 28일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 맞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세게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푸는데 조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톡톡톡 낮았을 때 그런 맞필이 끌고 나가려는 그런 그 파워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함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도 강하게 풀기보다는 계속해서 묵직하게 놔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썬업이라는 맞필이 가쿠시다. 이건 무조건 가쿠시다. 그리고 김옥성 기수가 그대로 올라놨단 말입니다. 저는요, 2, 4, 8이요, 마지막에 100m 남겨놓고 상대를 압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약간 좀 꾸역꾸역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9번마 썬업이 출전 두수가 많다면은 이거는 좀 걱정스럽죠. 근데 출전 두수가 달랑 9두에 편성해서 단거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300, 1400에서 발주점에서 나오는 각도하고 1200에서 나오는 각도가 좀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외사를 했을 때는 1400에서 외사를 했어요. 근데 1200에서 내려오는 각도는 약간 오르막부터 시작해서 내리막이 타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옥성 기수가 여러 가지에 대한 작전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경주 결코 쉽게 인기마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썬업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경주 9번마 썬업, 요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절대 무시 못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1경주를요, 썬업의 현장 상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저는 썬업을 놓고 세게 들어갈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1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 경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썬업이 있고요. 썬업의 현장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오면은 저는 9번마 썬업을 놓고 그대로 때리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일요경마는요, 토요경마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다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마필이 있으면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지르고 가야 되거든요. 이번 제 2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거의 왔다의 수준으로 준비된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왔다의 수준으로 준비된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스를 굉장히 세게 갑니다. 1경주도 썬업의 상태에 따라서 승부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제 2경주 역시는 아주 자신하고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완성도, 이 정도 급이면은 이건 그냥 와야 돼요. 그런 마필이 한마디로 걸렸습니다. 걸렸고 후차권에서도 때릴 수 있는 승부 막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제 2경주를 굉장히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 일요경마는 메인이 지금 없거든요. 아마 2경주가 전반부 경주이긴 한데
1경주의 썬업이 현장 상태가 따라온 상태에서 1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때려갖고 돈이 되면 이번 2경주를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2경주는 전반부 경주이긴 한데 좀 강하게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군산 육군경주입니다. 이거는 한 마리만 딱 보여요. 2번마 원더라이. 최근에 이마필이 조교는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마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체중의 변화가 크죠. 체중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10월 달에 출주했을 때는 16kg가 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은 좋았어요. 그리고 체중이 16kg가 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조교를 했던 11월 경주에서는 13kg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1과 4분의 1만이 차를 졌는데 저는 그 마신차가 딱 체중이 빠진 만큼 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보였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번에 그 조교가 굉장히 맞춤형 조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원더라이에 부합된 맞춤형 조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마 원더라이가 8두의 출주, 뭐 상대마로 지목되는 뭐 4번마 오썸 트릭도 있겠고 외곽에 8번마 힐타오가 있긴 한데 이마필들이 그렇게 성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더라이에 대한 조교 성과가 너무 좋다 해서 저는 이번 주 3경주는 2번마 원더라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경주가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제가 토경마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2마리, 13마리, 12마리 출주면은 구멍 두수가 73구멍이 나온다. 근데 거기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다면은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가 8두의 출주예요. 8두의 출주면은 보통 31구멍. 그러니까 8마리를 싹 다 복조로 엮어버리면은 31구멍이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31구멍인데 내가 때릴 수가 있어. 그러면 배팅이 가능한 거예요. 이 레이스는 3번마 슈퍼갤럽, 5번마 불그레시나 6번마 헤이킨이 팔려 나가는 경주거든요. 아마 이 3개 레이스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맛비를 선택하든 간에 이거는요 2구멍 이상이 가면 배팅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거의 박스로 팔립니다. 거의 박스로 팔려요. 2배, 3배, 뭐 3번째가 많이 가야 4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하나 억지로 잡고 2방을 때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31구멍의 그 조합수 압축해버리면은 3구멍이거든요? 3구멍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2구멍도 안 돼요. 들어가면 이거 한 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5번마 불그레시나와 6번마 헤이킨의 한 방이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4경주 모르겠어요. 3번마 슈퍼갤럽이 지난 경주 선행을 이끌어낸 상태에서 1분 01초 때 아주 호기록으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레이스는 또 당일날 주로라든가 마필 컨디션을 좀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그 조교라든가 뭐 직전에 이마필들이 싸웠던 상대 전개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한 방이 보인다. 해서 이번 이제 4경주 전반부 좀 일찌감치 좀 승부를 좀 보고 싶어요. 1경주, 2경주 잘 풀려버리면 3경주 어차피 대가리 있겠다. 4경주 딱 보이면은 현장에서 그대로 한 방을 찍고 싶다. 그 막골의 중심이 뭐가 있냐? 5번, 6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4경주 31구멍이 나오는데 요거는 30구멍 다 지워놓고 딱 한 방의 막권 조합을 여러분들과 좀 욕심내고 들어가고 싶은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예요. 일단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는 직전 경주 입상을 이뤄냈던 3번마 킹 어워드. 이거 완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입상 시 기록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입상을 하고 나서 조교를 통해서 성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직전에 보였던 경주력의 그 이상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킹 어워드가 되겠고요. 10번마 나이스준 역시도 사실은 직전까지 조교 때 느낌이 강하지 않았단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를 보였더라고요. 더구나 이 마필이 지난 경주 띄웠던 상대들, 새창조, 블러드하운드 이런 마필들의 경주력이 워낙에 출중했지 사실은 이 마필이 부족했다는 느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치권의 홈런 메이커. 이 홈런 메이커는 10만인데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컬리즈 플라잉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혈통입니다. 매니피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주목받던 마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컬리즈 플라잉의 배출 자마들 중에서 돌아온 현표, 라팔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이세마 완전히 기대주들이잖아. 이게 지금 컬러인 플라잉의 자마들이고 버스트 베이스라 그래갖고 목에 쪽에서 굉장히 기대치 갖고 있는 마필. 요즘 홈런 메이커가 두 번째 자마건데 첫 번째 자마가 지금 부산에 있는 승리레이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11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7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단거리 혈통이긴 해요. 이 홈런 메이커는 부마가 컬러즈 플라잉이고 모마가 퍼스트 베이스면은 전형적으로 1400 이내 단거리 경주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능력 검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교 때 완성도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1, 3, 10 이 세 마필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1, 3은 앞에 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10마입니다. 그리고 보통 10마가 승부를 할 때는 조조 때리죠. 조조 때려. 그러면 전개를 봤을 때는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전개를 봤을 때는 10번만 나이스준이 유리한 거예요. 해서 저는 세 마필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의 잠재 능력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뭘 놓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고민하면은 저는 10번마 나이스준이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10마리의 출주인데 그야말로 믿을 놈들이 없다. 매직스텝이 그나마 성과가 나와주면서 성적이 최근에 오름세로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창민을 태워놓고 57이에요.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신비정상이 가장 유리하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물론 이세마이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중요한 건 이 레이스가 육군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핫바리 경주다. 이렇게 보면은 기대치가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에는 그런 겁니다. 지금 팔려나가는 마필들이 정말로 강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워낙에 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속에 들어가는 마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주에는 사고마가 꼭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리얼라이너. 이 마필은 한마디로 절대 주의마예요.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데뷔전에서 바닥을 친 마필들은 대체적으로 똥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경험치 부족을 일단 봐야겠고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어떤 조교를 가지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이 일단 데뷔전에서 준비했던 조교 내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대를 붙었던 마필들이 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 블루가디언, 2차 거뒀던 마필이 용마불패. 약하지 않았던 편성이에요. 굉장히 또 하이페이스였고요. 거기서 리얼라이너는 초반에 늑발을 하고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한 마필이에요. 물론 이 마필이 발주가 좀 느리긴 해요. 근데 조교 때 그 성과라든가 올라오는 그 느낌 자체는 절대 약하지 않다. 특히나 이 마필이 원래 지난주에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번 주에 좀 약하게 했다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걸 믿어도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리얼라이너는 그대로 손을 놓기에는 움직임이 좀 다르다. 아마 현장에서 최고 바닥마일 거예요. 근데 최고 바닥마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얹어내기에는 이건 좀 그렇다. 뭐 외곽의 10번마 레드스킨까지 편성으로 팔려주는 마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레이스는 먹을 게 없는 인기마 속에서 더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인기마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완전히 감춰진 마필, 리얼라이너 같은 마필들 쪽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11마리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고요. 라운볼라베는 데뷔전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경주력을 보였다가 직전에는 아주 개파를 쳤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 구스카트하고 라운볼라벤을 한 방으로 때렸다가 아주 박살이 났던 경주였는데 흙을 맞아버리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이제 흙을 한번 맞아 보고 나서 뛰는 겁니다. 근데 이 14조 마필들은 항시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비액티브. 직전에 끄집어냈던 상태였는데 이 마필은 장거리가 들어가면 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못 믿겠고. 로얄파이터는 진짜 맘먹고 꾹 참고 한 발 조져서 입상을 시켰던 마필이고 상대도 6번마 세제사랑이 직전경주 입상을 거뒀는데 요거는 직전경주가 좋아져서 입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좋았다가 결국 지난경주 입상이 나왔던 마필. 근데 이것도 1300이라는 거리의 특성이 약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팔려나가는 마필들이 이거다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대요.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면은 세제사랑을 놓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은 세제사랑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사실은 1200에서 그 정도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도 말이 여전히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불안한 게 거리예요. 거리입니다. 이게 이번에 1300이에요. 그러니까 1200에서 뽑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입권에서의 보일 수 있는 추임력과 1300에서 나올 수 있는 경주력은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마필이 과연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선택은 라운블라벤이 1300에서 엎어지기는 했지만 데뷔전에서 보였던 그 괴물 능력을 이거는 인정할 필요밖에 없다. 더구나 데뷔전에서 입상 거뒀던 서승훈이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마필을 정확하게 알고 탈 수 있는 기수가 타고 나온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7번마 라운블라벤이 검증은 필요하지만 미세하게나마 나은 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예요. 1번마 벌칸. 제가 그 토영마에서 킹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브리드스컵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년 3세 때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번마 또 벌칸이다. 직전 경주 벌칸은 못 뛴 게 아니잖아요. 킹스케일이 어마무시하게 뛴 거예요. 킹스케일이 괴물 걸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마필의 걸음이 안 나온 거지 결코 벌칸이 약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1번마 벌칸. 이거는 한마디로 날로 먹었다. 이게 그 일착상금이 2,750이거든요. 보통 기수가 4% 정도를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 상금에. 한마디로 이 벌칸에 기승하는 이쿠야스 기수는 날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로 먹는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금 한 돈 100만 원 그냥 날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마 벌칸은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차권에서 복잡하죠. 아침고요가 연투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요거 놓고 승부경주로 들어가서 24.9배당. 직전경주 동철에 박혔기 때문에 정말 순단식을 지었던 마필인데 한번 살아나고 나니까 연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좋기는 한데 동철이 아침고요로 연투다? 이거 좀 애매함이 좀 있고요. 오히려 또래가 세영이 연속기승으로 들어오는데 요그레 마필의 앞으로의 기대치는 높죠. 해서 저는 웬만하면 16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아침고의 연투는 못 믿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경주입니다. 2300m 호나 밀군. 2014년도 마지막 대상경주, 그리고 마지막 대상경주이면서 외산마 최고 상금 레이스인 바로 9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그 총 상금이 5억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큰 상금 규모고요. 1착 상금이 3억 3천, 2착 상금이 1억 2,600. 단순히 상금에 따른 기대치보다는 명예죠. 내가 그랑프리를 갖고 있어. 내가 그랑프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마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교사, 기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랑프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대한 명예 굉장히 셉니다. 일단 부산 서울에서 나름 걸러낼 놈들 걸러내고 능력마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기대마는 2번마 벌마의 꿈, 9번마 경무대로, 그 19도 동반 출주 마필인 매직 댄서, 그리고 외곽의 그 노바디 캐치미,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서울에서는 원더볼트가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 경주 대상경주 K라이컵 대상경주에서 장석과의 큰 인연을 만들었던 러시포스가 또 이번 경주 출주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보통 부산하고 오픈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면은 우스갯소리로 부산 서울 부산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오픈 레이스에서 부산 마필들이 서울을 압도하고 단순히 부산마가 우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부산마들이 1, 2차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는 조금 다르죠. 일단 원더볼트가 전개라든가 최근의 기세라든가 마필의 움직임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강하다. 이찬호 기수가 어찌 보면 꼬마예요. 73승을 거두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꼬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이찬호 기수도 이 원더볼트, 최근에 이찬호 기수가 이렇게 말을 타는 거 보면 최근 2, 3주예요. 조금 덜하죠. 근데 저는 뭘 봤냐 하면은 이찬호 기수가 굉장히 몸을 사리는구나. 그러니까 겨울철이잖아요. 여기서 이찬호 기수가 말을 타는 게 공격적으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말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타고 싶은 거예요, 원더볼트를. 그러니까 말을 타다가 작은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당해서 원더볼트를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찬호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자신있게 조교를 하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게 끌어가는 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서울 마필이 부산 마필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부산 마들 중에서는 매직 댄서는 좀 불안하죠. 요건 좀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진 것도 있고 내측에 벌마의 꿈이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기 전개를 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죠.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벌마의 꿈이라는 마필이 워낙에 끌려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고, 노바디 캐치미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원더볼트와 굉장히 흡사한 전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레이스가 부산 마필들이 다 엎어질 수도 있는 경주를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서 이번 제 9경주 지금까지 모든 대상 경주 오픈에서 부산의 영향이 컸는데 이거는 오히려 서울 쪽에서 판가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최종적인 안을 일단 현장을 좀 봐야겠죠. 부산 이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요, 한 마리씩 미쳐있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경부대로가 우승했던 대통령배 대상 경주도 확실히 느꼈던 게, 경부대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간 말 있잖아, 베스트 캡틴. 베스트 캡틴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확실히 지난번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와는 틀리다 말이. 그때는 거의 미쳐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미쳐있는 말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제 9경주를 추천 경주로 갈까라고 고민하다가 접었던 게, 최종적인 현장을 좀 보자. 요 판단 때문에 충격을 좀 안 했거든요. 저는 경부대로도 세게 안 보고요, 매직댄스도 안 봅니다. 의외로 재미있는 막권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9경주다 해서 2300m로 시행되는 혼합 1군 요 레이스, 요거 꼭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아주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저는 이번 주 10경주를 금일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일경마는 제가 말씀드린 메인은 없어요. 메인은 오히려 2경주가 메인일 수 있습니다. 2경주가 경우에 따라서 메인으로 좀 세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일단은 선우선으로 메인으로 잡아놓은 경주는 없습니다. 자, 이번 주 10경주가 후반부 들어가는 경주 중에서 가장 확신을 갖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욕심 좀 많이 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10경주를 일회용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국내산 3군 14마리의 출주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왔다라고 싶을 정도의 대가리가 있는 경주니까 고민하지 말고 배팅합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 이거 걸려낼 마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욕심낼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금일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2군. 제가 보통 2군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데 요 레이스는 제가 접었어요. 일단 마지막 경주는 제가 거의 최근에 마지막 경주 배당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최근에 마지막 경주에서 쉽게 가는 경주는 단 한 경주도 없었어요. 계속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5할 이상, 5할이 뭡니까? 최근에 마지막 경주는 거의 7할. 배당 나오는 경주는 다 잡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의 선택도 좋지만, 보통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가면요, 전체적인 윤곽이 딱 드러나요. 주로라든가 각 마방의 승부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꼭 웬만하면 잡아내는 게 그런 이유로 잡아냅니다. 일단 액면으로 딱 들어가는 경주는 6번마 슈퍼플로이. 자, 이사형 기술로 교체가 되면서 이번에 드디어 거리를 줄이고 나왔습니다. 2000m까지 완파했던 마필이고요. 그 이후에 약간 좀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부진하기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꼬이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이 레이스 2군 편성 중에서도 중급 이하 큰 배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슈퍼플레이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11경주 장석이 최근에 마지막 일요경마 마무리하듯이 이것도 역시 용서 없이 마무리할 겁니다. 슈퍼플로잇 놓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슈퍼플로잇을 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가는 인기만은 절대 세게 보지 마세요. 슈퍼플로잇을 놓고 재밌는 배당 잡아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11경주입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2주차도 역시 독하게 준비했던 만큼 독하게 현장에서 예상을 할게요. 그리고 독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과 하는 경마 결코 후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토경마 1경주, 일요경마 1경주, 여러분들은 몸만 오세요. 휴대폰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요경마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